네, 안녕하세요. 자, 저는 GS 연기 노동법 강의를 맡게 된 김용호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노동법에 대한 연기다 보니까 전반적인 틀을 좀 잡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GS 연기가 좀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오시는 분들이 좀 다양해요. 지금 GS 연기가. 원래는 이제 다른 자격증 시험은 일반적으로 1차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2차를 주로 오시는 형태로 해서 나름대로 기본적인 바탕이 깔린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너무 사실 이상하게 1차를 공부하지 않고 바로 2차로 이제 들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1차를 좀 보신 분들, 그 다음에 2차를 바로 시작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섞여 있어가지고 요걸 좀 균형을 잡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제가 한 중간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처음 시작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보고 나서 들어가는 기차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틀을 가지고서,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제 당장 처음부터 어렵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한 잡아가면서 약간 핵심 쟁점 중심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테니까, 혹시나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바탕이 없는 분들은 약간 예습을 해오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시고 강의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좀 예습을 해야겠다 이런 분들은 예습을 해오시고 예습을 안 해오더라도 따라갈 수 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제 강의 시간에만 집중을 좀 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1차하고 2차는 좀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제가 이제 1차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1차는 찍는 거죠, 이게 객관식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찍으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있는 사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나서, 이게 좀, 조문에서 다른 것 같다. 조문의 뜻을 모르더라도, 이 조문의 취지를 잘 모르더라도 찍으시면 돼요, 그냥. 혹은 판례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를 모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판례는 이 판례가 아니었던 것 같아 찍으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1차는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안 들어가더라도 나름대로 풀 수는 있어요. 근데 1차의 가장 중요한 약점이라 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넓어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대신에 깊이는 얕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걸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아주 올해 1차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넓게 나왔어요,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기출문제만 보게 되면은 적어도 한 80점 나오는 이런 문제였는데 올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만 보게 되면은 한 60점 정도 나오는 그 정도 문제라서 상당히 이제 좀 난감했던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깊게 들어가는 문제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넓게 들어갔죠. 쭉 넓게 봐가지고 과거에는 나오지 않았던 이제 개별적인 법령들. 그러니까 원래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10개 법이 들어가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한 법당 한 문제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법당 한 2문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좀 당황했을 건데 보시게 되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1차도 조금 이제 짚어가면서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단지 좀 넓기 때문에 오히려 2차에 비해서는 약간 더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사고의 깊이는 필요 없지만 넓이는 필요하니까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2차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이게요. 2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재는 두껍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교재를 다 볼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재, 두꺼운 교재를 다 암기하고서 들어간다? 힘들죠. 요거는 말 그대로 기본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나오진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 2차 같은 경우는 논술인 거죠, 한마디로 논술. 정확하게 논술이라기보다도 사례형입니다, 이게. 어떤 이제 문제를 줘주고, 요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문제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이런 사례가 나왔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근로자를 사용자가 회사가 됩니다. 회사가 이 근로자를 해고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해고했는데, 이렇게 해고를 했어요. 해고 통지서를 보냈다. 이 근로자한테. 한번 이제 2차 사례를 어떻게 푸는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해고 통지서를 송부를 했다. 그래서 해고 사유를 적었고, 자, 해고 사유는 이제 보통 이제 회사에서는 사규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혹은 노조가 있으면 단체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거기에 취업규칙이라든지 단체협약에 사유가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회사에는 취업규칙, 그러니까 사규에 10조에 만약에 당신이 했던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해고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취업규칙 10조의 사유를 가지고 당신을 해고합니다. 이렇게 통보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해고 시기를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당신은 2023년도 예를 들면 10월 1일자로 해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고 통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근로자가 나중에 이 해고를 이제 받고 나서 통지서를 받고 나서 이 해고는 무효다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효다고 주장한다. 그럼 퀘스천은 이제 이 해고가 무효인지를 논해보세요. 이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논해보세요. 이 해고는 정당한지를 논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의 유형들은 뭐 빤하긴 해요. 뭐 이 주장이 타당한지 따져보세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그럼 이것도 여러분 잘 보셔야겠죠? 보시게 되면은 이 주장을 타당성 물을 때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따져보세요. 그러면은 이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따져보시면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안에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럼 이제 동시에 근로자의 주장과 뭐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논해보세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두 사람의 주장을 동시에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사안을 풀 때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그 다음에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 첫 번째로 잘 나오는 유형들은 이 주장이 맞는지를 따져보세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잘 나오는 유형들이, 이 해고는 무효인지를 논해보세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혹은 이 해고는 뭐 정당한지를 논해보세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출제한 그 출제자분은 이 해고가 효력이 있는지를 따져봐라. 이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도대체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내게 된 이유를 이제 발견하셔야 돼요. 도대체 이 문제에 어떤 문제가 숨어 있길래 이런 2차 시험에서 이 문제를 냈을까? 발견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발견하는 것이 바로 논점의 정리. 왜 이 문제를 냈을까? 논점을 발견하는 겁니다. 혹은 이제 이 문제의 소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문제의 소재.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에 이제 소재가 있는 거냐, 어떤 그 문제인 거냐, 여기에 대한 논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아직은 상세히 보진 않겠지만 이 핵심적인 내용은 해고 사유를 이렇게 해고 사유를 자, 지역구 측에 근거 조문을 놔야 됐어요. 자, 이 사유에 대해서 지역구 측 10조에 근거해서 이제 해고하겠습니다. 근거 조문을 놔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 보시게 되면 근로기준법 27조에서는 분명히 해고 사유, 그 다음에 해고 시기, 이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면 통지하도록. 그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해야 되고, 만약에 서면 통지 안 하게 되면은 이 해고는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유를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한 거 아니냐, 이걸 주장하시겠죠. 자,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사유가 이게 정확하지 않다. 그냥 사유가 내가 뭔 잘못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우리 근로기준법에 혹은 지역규칙에 단체협약에 조문만 나열하지 않았냐. 이게 무슨 이게 사유를 통지한 거냐. 이 사유의 통지는 이 사유의 27조에서 얘기하는 사유의 통지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 즉 근거조문의 나열로서 사유가 통지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이 보고 나서 약간의 여러분들이 뭐 문장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약간의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쟁점이 뭔지는 알고 있네 파악하시는 거죠. 교수님들이 여러분 뭐 이 문제의 답안지를 아주 꼼꼼하게 볼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냥 훑어가는 거죠. 훑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얘가 좀 이제 이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네. 그 정도로 보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발견을 해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발견했으면은 이제 그 다음 봐야 될 게 요걸 풀어야겠죠.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어디서 이 문제가 나왔을까? 그 다음 발견하는 것이 법리입니다. 이제. 그래서 봐야 될 게 세 가지예요. 크게는요. 법률을 발견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가 논점이 됩니다. 논점의 정리. 이게 논점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들어갈 게 첫 번째가 법률. 요게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은 이제 27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법 27조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게 되면 이 항에 따르면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법률은 27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사실은 1차하고 다르잖아요. 1차도 이걸 보거든요. 근데 2차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27조를 발견했으면은 얘가 뭐냐, 이 법률의 취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 취지를 2차는 적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취지를 모르시면은 2차를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2차 같은 경우는 판례 법률을 발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판례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판례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도대체 얘가 만들어진 이 법률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 요걸 적어줘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1차에서는 안 나와요. 1차에서는 굳이 이 취지까지 내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도록 했을까? 좀 특이해, 실제로 이게. 이게 우리나라 말고는 잘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해고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고 이걸 서면 통지 안 하게 되면 이 해고는 무효가 된다. 이런 나라가 많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좀 아주 강력한 보호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강력한 보호조항을 만들었을까 이거죠? 거기에 대한 판례법리를 여러분들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법리는 이렇게 한 취지가 뭐냐 얘기를 할 때, 이 취지는 근로자, 이 회사가 좀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해고를. 아무래도 말로 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하게 되면은 이 해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거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렇게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게 되면 해고가 있는지에 대한 존부, 그 다음에 해고 사유, 해고의 시기가 이게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것들이죠. 이제 만약에 말로 해고를 하게 되면은 내가 너 나가 이렇게 한 거야. 당신 나가서 이렇게 한 거야. 무슨 말이야 이게. 나를 해고한 거야. 뭐 나 기분 나빠가 잠깐 그냥 화를 낸 거야. 이게 내가 해고당한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 통지서 해가지고 나에게 주게 되면은 내가 해고당했구나.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이유로 해고를 당했구나. 내가 언제 해고당하는구나. 이 시가 이게 명확해지는 거죠. 따라서 이게 명확해지다 보니까 요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분쟁이 요걸 명확하게 함으로써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 분쟁을 좀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도 이 통지서를 받고 나서 보는 거죠. 이 해고 사유는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니지 않아? 근데 이걸 가지고 해고를 해. 나 이거 대응할 거야. 이렇게 해서 근로자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나서. 그냥 말로 나가 이렇게 하게 되면 도대체 나를 왜 나가라고 하는 것인지 이 대응하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대응할 때 이게 명확해지겠죠. 그래서 요 취지를 가지고 입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요 취지를 가지고서 이제 판례 법리가 만들어져요. 따라서 요 취지에 맞게 해고 사유를 서면 통지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사유는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유가 도대체 내가 왜 해고하는지를 알아야지만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상한 한자를 적어놔가지고 알아봐도 먹을 수가 없다. 이러면은 내가 대응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왜, 구체적으로 이해 가능하게 이걸 사유를 통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렇게 통지를 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역규칙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해고합니다. 이렇게만 나야 됐다. 요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요게 이제 판례 시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요렇게 적는 거예요. 그냥 당겨없이 논점 발견하시고 이 논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을 발견하시고 이 법에 대한 우리 이 판례 법원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요 취지에 입각한 이 판례 법리를 적어 주시는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는 거죠. 세 번째로 한번 그러면 이제 이 사안을 가지고서 대응을 해보자, 그죠? 이 판례 법리에다가 그걸 바로 사안에 적용이라고 합니다. 사안을 적용해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서, 근거 조문만 나야 됐죠. 여기서, 이제 지역규칙 10조에 근거해서 해고합니다. 요것만 나와있지. 도대체 뭐, 어떻게 해고되는지, 내가 근로자를 뭐, 다른 사람을 때려서 해고당했는지, 무단결근을 많이 해서 해고당했는지, 이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해 가능하지 않고 근거 조문을 해야 않았죠. 따라서, 요렇게 보니까, 이걸 판례법리에 대응하게 되면은, 이거는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근로기준법 27조 2항에 따르게 되면 이 해고는 효력이 없다. 이런 식의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법리를 발견하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결론 내는 거죠. 결론은 그냥 이걸 적으시면 돼요. 따라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이해 가능하지 않게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해고는 효력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번 사안의 적용의 구조하고 4번의 결론의 구조는 사실상 이게 중복이 됩니다. 거의 이게. 왜냐하면 사안 적용할 때 결론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는 가볍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주실 때는 그냥 가볍게 요런 이유로 요 가볍게 적어주시고요. 요것도 이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물어본 대로 무효이다, 정당하다,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굳이 여러분들이 배점을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첫 번째 1교시에 나오는 문제가 75점이에요. 75점짜리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사례가 2개가 나옵니다. 사례 1, 사례 2가 나오고요. 사례 1이 또 작은 사례가 나오고 또 작은 사례가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례가. 그래서 대부분 다 문제 형태는 작은 사례마다 25점씩 이렇게 나옵니다. 25점, 25점, 25점. 그렇게 해서 75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시험 장하시면은 이제 페이지가 한 16페이지 되는 그런 이제 종이를 줍니다. 아주 크지 않은 종이를 줘요.
그럼 16페이지마다 요걸 적어야 돼요. 요걸 적어야 되는데, 이제 요걸 적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다 적을 수 있냐? 사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굳이 하게 되면은 25점짜리 문제마다 그냥 이게 사람마다 글자 크기도 좀 차이가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되게 크게 쓰시고요. 어떤 분들은 작게 쓰시거든요. 이게 페이지 수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적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근데 굳이 이제, 하나의 기준을 드리면은, 한 문제당, 25점짜리 한 문제당 한 4페이지 내외? 그 정도. 요거 뭐 안 적더라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대개 여러분들이 뭐 기준을 요구하시니까 한 뭐 4페이지 내외 정도 적으시면 한 3페이지 적었는데요. 괜찮을까요? 문제 없어요. 그것도 뭐 여러분들이 논리만 제대로 발견하시면은 뭐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 4페이지를 한 전제로 깔고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한 페이지 내지 한 페이지 반. 얘가 한 페이지 내지 한 반 페이지.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은 얘를 많이 적지 마시고요. 얘를 한 3분의 1 적으시고, 그러니까 얘를 한 반 페이지 내지 한 3분의 1페이지 적으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너무 많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 얘는 이제 논점을 알고 있냐, 이걸 임팩트 있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나열하게 되면은 지나치게 교수님들이 얘가 지금 쟁점을 알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게 파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쟁점을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다는 정도까지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시고. 이제 핵심은 이거죠. 과연 여기에 대한 법리를 알고 있냐, 이런 거 좀 해요, 이거죠. 요 구조가 약 뭐 한 2페이지 나오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한 2페이지. 판례에다가 취지에다가 법리에다가 한 1.5페이지 내지 한 2페이지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사안 적용이 최근에 중요해요, 이게요. 최근에 법학의 논리 구조가 약간은 이제 사실관계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들, 이걸 중요하게 보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게 중요했는데 최근에는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도 뭐 한 페이지 나오겠죠. 한 페이지 내지 한 뭐 1.5페이지 정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에서는 뭐, 이 처음에 판례 법리하고 사안 적용이 비슷한 그런 논리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분량 자체가. 그 다음에 뭐 결론 부분이 한 3분의 1페이지. 그렇게 나올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략 이제 2차 문제는 뭐 그런 거다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왜 미리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앞으로 좀 강약을 조절할 겁니다. 이 교재를 다 보진 않을 거예요. 훑어가는 건 훑어가고 핵심적인 쟁점은 좀 상세히 볼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2차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로 반드시 이제 법리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법전을 좀 지참하는 훈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뭐 시험장 하시면은 교재가 없잖아요. 그죠? 봐야 될 거는 법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전을 보시고서 뒤져보는 훈련들, 그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발견하셨으면 요 취지가 뭘까라고 고민해 보세요. 이거를요. 과연 요 쟁점에 대한 취지가 뭘까?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걸 발견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법리를 보는 겁니다. 판례 법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GS 연계에서는 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GS 연계는 아주 뭐 상세하게 판례 사건을 보여주는 구조가 아니고, 요 세 가지, 법률, 취지, 그 다음에 판례 법리를 주로 이제 공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고요. GS 일기에서는 요런 이제 배웠던 것들이 어떻게 우리 현실 사회에서 판례로 구체화되는지 사건 중심으로 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GS 이제 2기에서는 이거 실제로 이런 식으로 논점을 발견하고 법률을 적고 사안을 호습하고 결론을 내고 이것들을 훈련하는 시간 그런 식으로 단계가 진행되니까 GS 연기는 이제 두 번째 법리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단계다 이렇게 하시고서 따로 하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부담을 좀 줄여들기 위해서 이 GS 연기를 약간 편하게 했어요. 근데 사람이요 참 그렇더라고요. 스파르타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진짜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스파르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냥 딴 거 없이 다음 시간 오시면은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중요한 그 판례들 있잖아요. 그거는 좀 외워가지고 오시는데, 거기에 내가 빈칸을 제가 하나 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빈칸 정도까지만 일단 넣도록. 욕심 같았으니 이제 적어보세요. 이게 좋은데, 여러분들 힘들어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적어도 중요한 키워드는 빈칸을 채워놓는 정도까지 그렇게 훈련을 좀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기본적인 법리를 좀 이해하고 판례의 기본적인 키워드까지는 암기하는 식으로 뭐 그걸 목적으로 삼고서 제가 GS 연기를 진행을 좀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요.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